늦은 저녁이었어요. 공방 불빛이 절반쯤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작업복을 벗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반장이 공방 구석 작업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찾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다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한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칭찬도 지적도 설명도 없이 그 상자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민주는 손에 묻은 톱밥도 털지 못한 채 그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저 상자는 공방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팔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퇴근 뒤 혼자 남은 나무 조각으로 조용히 만들던 거였어요. 왜 하필 저 상자였을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반장은 왜 민준이 만든 것들만 늘 말없이 치우는 걸까요? 그 상자는 민준이 퇴근 뒤 혼자 남아 만들던 거였어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날 남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모서리를 깎기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못이 빗둘게 박히면 다시 뽑아내고 뚜껑이 걸리면 사포로 조금씩 갈아냈습니다. 그러다 누가 공방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얼른 천으로 덮어두었어요. 완성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버리지는 못했죠. 마치 자기 마음을 손으로 접어넣는 일처럼 그냥 계속 손이 갔어요. 민주는 이 공방에서 보조로 일했어요. 25이었고 남들보다 먼저 빗자루를 잡고 남들보다 늦게 작업복을 벗었죠. 성실하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반장에게서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장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기술을 붙들고 가르쳤어요. 잘못된 각도로 끈을 잡으면 옆에 서서 직접 손목을 잡아주고 나무결 방향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했죠. 그런데 민준에게는 달랐어요. 이번 달 시험 접수됐냐? 다음 주에 외부 교육 있다. 가봐라. 공모전 공고 났는데 내 이름으로 한번 내봐. 기술을 묻는 순간이면 반장은 짧게 끊었어요.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공고문이나 날짜를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반장은 나를 기술자로 키울 생각이 없구나. 여기서만 잘하면 뭐하냐는 반장의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자신이 이 공방의 식구가 아니라 잠깐 머물다 나갈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도 반장이 툭 던지듯 물었어요. 다음 달 시험 접수했냐? 민준이 대답을 흐리자 반장은 날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야. 그리고 돌아섰어요. 민주는 그 뒤통수를 보며 빗자루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상자가 사라진 그날 이후 그 말이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민주는 자기 미래 쪽으로 시선을 오래 두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대를 받으면 무너질까봐 아예 덤덤한 사람처럼 지내는 쪽을 택했죠.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을 먼저 꺾어버리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 퇴근 뒤 나무 조각으로 작은 상자를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됐고, 잘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나무가 깎이는 대로 두면 됐죠. 그런데 그 상자가 사라졌어요.
반장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달력을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시험 접수일만큼은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기억했거든요. 민준이 만든 작은 물건들을 보면 칭찬 대신 슬쩍 치워두었고요. 기술을 물어보면 짧게 끊고 외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 상자 밑에서 시험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없던 것이었어요. 들춰보고 다시 덮었다가 잠시 뒤에 보면 사라져 있기도 했죠. 민주는 생각했어요. 왜 내 손으로 만든 건 늘 저 사람 눈앞에서 사라질까? 왜 남들에겐 기술을 가르치고 나한테는 나가라는 말만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저 상자 옆에만 자꾸 시험 서류가 놓이는 걸까? 그 궁금증은 대답 없이 며칠을 이어졌어요. 어느 날 반장이 또 시험 공고문을 건넸어요. 민주는 받는 척만 하고 작업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청소를 하다 상자를 들추는데 그 밑에 눌려있던 공고문 귀퉁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처 주소와 준비물 쪽에 표시가 되어 있었죠. 반장 글씨였어요. 그냥 던진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읽고 살피고 필요한 부분에 표시까지 해둔 종이었어요. 민주는 그 종이를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작업대를 닫고 빗자루를 제자리에 걸어두고 전등을 껐습니다. 며칠 뒤 배송기사가 물건을 내려놓다 말고 물었어요. 이번에도 그 교육기관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반장이 얼버무리며 넘겼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택배 상자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를 봤어요. 거기 적힌 주소 일부가 며칠 전 공고문에서 본 주소와 같았습니다. 민주는 숨을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상자가 사라진 뒤부터 반장은 시험 날짜를 더 자주 물었어요. 접수 이번 주다. 사진은 찍었냐? 신분증 챙겨라. 민주는 그 말들이 걱정이 아니라 재촉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죠. 왜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걱정이 되면 걱정된다고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버려도 될 말처럼 들리던 것들이 자꾸 오래 남았어요. 어느 날 민주는 처음으로 반장에게 물었어요. 왜 저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반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한 번 더 눌러 물었어요. 전 여기서 배우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속에 든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반장이 민준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일만 해선 안 된다. 그리고는 아무 설명 없이 다른 작업으로 돌아섰어요. 민주는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여기 기술을 물려받을 사람도 아니고 오래 둘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날 밤 공방에 혼자 남아 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몰래 만들던 작은 나무 상자가 또 사라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송기사가 공방에 들렀다 가면서 넌지시 말했어요. 반장님, 원래 중요한 건 퇴근할 때 집에 가져가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요즘도 그 작은 상자 서랍에 넣었다가 퇴근할 때 챙기시더라. 민주는 걸레를 들고 작업대를 닦던 손을 멈췄어요. 중요한 것, 반장 손에 저 상자가 왜 외부 교육 시험장에 가게 된 날이었어요. 반장은 아침에 민준 어깨를 툭 치고 말했습니다.
늦지 마라. 그게 전부였어요. 접수처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자 담당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미리 맡겨두신 거예요. 안에는 합격 통지와 함께 작은 공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들이 담겨 있는 상자가 민준이 퇴근 뒤 혼자 만들던 그 나무 상자였어요. 민준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상자를 들어 뒤집었습니다. 안쪽 바닥에 연필 끝으로 무심코 그어두었던 얇은 선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모서리는 매끈하게 다시 손질돼 있었고 덜 박혀 있던 못은 바르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준비물 체크, 접수일, 교육 첫날 챙길 것. 하루 이틀 급히 넣어둔 흔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고 채워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메모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반장이 무심하게 치운 줄만 알았던 물건들, 툭 던진 것 같았던 공고문, 날짜를 챙기던 짧은 질문들, 상자 밑에 눌려있던 종이, 같은 주소가 적힌 메모지, 그것들이 전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반장은 기술을 안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을 이 공방 안에만 묶어두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민준은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합격했다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장도 축하한다는 말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반장이 새 작업복 주머니에 연필 하나를 꽂아줬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무뚝뚝하게. 다만 그 손이 예전보다 잠깐 더 머물렀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반장 책상 옆을 지나다 낯익은 상자를 봤어요. 그 곁에 또 하나의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주 처음에 만들다가 못질을 서툴게 했던 그 상자였어요. 버린 줄 알았던 것이었죠. 반장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굳이 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 민준은 거래처에 보낼 서류를 반장 집 앞에 두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집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손만 뻗어 서류를 내려놓다가 식탁 한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익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주 처음 만들다 실패했던 그 상자였어요. 닳지 않게 잘 닦여 있었죠. 식탁 위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대단한 보물처럼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리지 않았고 함부로 다루지 않았고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두었을 뿐이었어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이에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공방에 남긴 것이 톱밥만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는 자신이 만든 서툰 것들까지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한 번도 말로 한 적이 없었다는 걸.